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전문 스피치 코치로 활동을 해오신 히렌최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유튜브를 제작하는 히렌최라고 합니다. 히렌채널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똑같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표정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쵸.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문장 형태를 쓰는지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어를 여러분이 배워서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말을 더 예쁘게 매력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한국어에 대해서 억양적인 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양, 인토네이션. 그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어떤 네. 말은 더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더 부드럽고 예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중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나도 모르게 쓴 습관들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쓰시는 습관인데 네. 말끝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네 하면 되는데 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말끝이 올라가면요. 끝이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꾸 말끝을 올리면 뒤에 할 말이 남았나? 거기에 플러스 리액션을 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런 느낌이 영어는 괜찮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말로 네 이렇게 끝을 한국어에서 올리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내 말을 알아들어서 네 하는 것과 못 알아들어서 의아한 건가? 라는 느낌을 좀 주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는데 네, 네 이렇게 듣는 거랑 네, 네 이렇게 맞아요. 들으면 약간 그래서 어디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맞아요. 지금 이야기가 지루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것 같고 한국어는 문장 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같아요가 좋을지 좋을 것 같은데요가 좋을지 아니면 이게 좋아요가 좋을지 마지막 부분을 좀 고민하느라고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최고의 지적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한국 분들이 한국어를 하실 때도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분들께 조금 전에도 강의를 하고 온 내용 중에 정확히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끝을 습관적으로 흐리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상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흐리면요. 한국어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 지금 부정적인 얘기인지 긍정적인 얘기인지를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말끝을 흐리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흐려졌을 때 자신이 없어 보여요. 물론 저희가 재미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학습자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창하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해봐라 말씀을 드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끝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감사를 좀 줄여서 감사합니다는 하더라도 나는 한 거잖아요. 문장 끝부분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끝맺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말의 끝을 맺느냐가 말의 내용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끝나는 사람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왠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네. 찝찝해요. 그러면 대화가 시종일관 부정적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표현이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여도요.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한국 어휘들이 있는데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한국 사람보다 더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예를 있을까요? 들어서 너 오늘 좀 냄새난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 냄새나? 나 뭐 땀났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근데 너한테 오늘 좀 좋은 향기 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았어? 나 향수 뿌렸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친구가 좋은 향기가 나는데 그걸 냄새라고 표현하면 그건 좀 안 좋은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한국 어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뉘앙스들 앞에 긍정 어휘를 붙이시면 돼요. 오늘 너한테 좋은 냄새나. 좋은 냄새는 아주 좋은 칭찬인데 그냥 냄새는 일반적으로 그쵸. 나쁜 냄새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뭐뭐 해야 돼
아, 네. 사실은 할 계획이 있는 거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미용실 가야 돼. 나 머리 잘라야 돼. 뭐뭐 해야 돼라는 말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어 화자들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게 한국의 어떻게 뭐 문화라든지 좀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자라오신 분들이 그런 언어 습관을 많이 지니고 계셔서요. 제가 채널에서 최근에 인터뷰했던 어떤 전문가분이 본인의 말 습관으로 그걸 꼽아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뭐뭐 해야 돼 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아 내가 그런 강박이 있구나 스스로의 성향을 인지하셨대요. 그런 성격을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점심 먹어야 돼. 사실 안 먹어도 되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안 고프네? 나중에 먹을까? 근데 우리는 점심을 먹고 싶어도 점심 먹어야 돼. 저녁을 먹고 싶어도 저녁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뭐뭐 해야 되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쵸. 조금 더 긍정적인 내가 이걸 하고 싶다면 이걸 저녁 먹고 싶어? 점심 먹고 싶어? 아니면 점심 먹을 시간이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이 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문할 때 이거 뭐예요? 아니면 이거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그 질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네. 이거 뭘까요?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압박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근데 뭐예요? 왜 그랬어요? 약간 이거는 좀 취조하는 것 같고 취조. 나로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영어에도 사실 why라는 단어 대신에 what makes you think that 왜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냐라는 표현을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처음 접하고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상대방 탓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재밌었어요. 그럼 만약에 뭐뭐일까요? 라는 화법을 써서 저는 앞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이거 오늘까지 될까요? 이런 거 어때요? 오늘까지 될까요는 근데 약간 좀 내용이 별론가요? 네, 내용이 오늘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좀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빨리 될까요? 이런 거 안 되죠? 네, 안 돼요. 네. 일단 빨리라는 단어가 네네. 약간 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 말투, 화법, 말의 말맛 이걸 살리려고 해도 단어가 중요하죠. 내용과 단어가 안 좋으면 다 소용이 없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한국어 학습자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한국 사람들은 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여요 라는 느낌의 말투를 쓰는지를 질문을 종종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줄여야 될까요? 문화가 말에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어요. 한국인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상 내가 어떤 말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 를 전제를 하고 항상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는 라디오 PD를 하다가 DJ가 됐어요. 회사에서 진행도 하라고 해서. 근데 제가 진행을 했던 그 라디오를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제가 계속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내가 하는 말이 너무 강압적으로 들릴까? 세게 들릴까? 이걸 되게 염두에 놓고 여러분 이 노래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좋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들려서 그 노래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이 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노래 좋아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가 너무 많이 쓰이고 실제로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문장 끝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예의를 갖춘다라는 취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건 좋은데 꼭 그 표현 자체만으로 모든 예의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끔 쓰게 되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거지만 해주겠다는 건지 약간의 여지를 열어두는 표현이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업 강의를 많이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이거 좋습니다 라고 긍정 표현을 하면 그래요? 그럼 그 프로젝트 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혹은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이거 괜찮은데요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은 그래요? 책임지실래요?
내 말에 대한 책임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걸 추천해드려요.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책임을 안 져야 되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뭐 음식을 좋아한다, 본인의 기호, 네, 기호, 취미 이런 것만큼이라도 좀 자신감 있는 표현을 써보자. 그러면 더 설득력 있고 그 말이 매력적으로 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그 부정적인 표현은 사실은 네. 좀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은 너무 세게 하면 상대가 되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겉같다를 그럴 때 좀 응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사실은 어떤 언어든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나 절대적으로 나쁜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쓰기 나름이고요. 오늘 굉장히 유용한 포인트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힐앤 채널 이곳에 저희 톡투미인 코리안 구독자들이 넘어가시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한국어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좀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고 또 자신 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한국어 듣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좋은 듣기 자료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 완벽하시지, 그 다음에 오디오도 너무 깔끔하지, 내용도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거거든요. 언어 학습과 일상 속 커뮤니케이션은 뗄 수가 없어요.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힐앤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5만 명만 넘어가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